신림선 개통이 드디어 3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는 5월 28일이면 관악산에 또 전철이 들어가게 됩니다. 신림동 고시촌에도 전철이 들어간다니 감개가 무량하네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관악산의 새로운 발, 신림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그 영향의 범위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신림선은 색강역부터 관악산까지 총 7.76km 구간을 경전철로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신림동을 비롯한 관악산 일대가 워낙 교통 오지라서 2000년 초반부터 구상이 나왔던 노선인데요. 주관사가 변경되는 등 오랜 표류 끝에 비로소 2017년 2월에 착공을 했고 5년의 공사 끝에 시운전에 들어갔습니다. 역은 관악인터체인지 인근에 조성되는 관악산역부터 9호선 색강역까지 총 11개입니다. 도림천을 따라서 신림역까지 내려온 다음에 보라매 공원을 통과한 후 여의대방로를 따라서 색강역까지 연결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로로 평행한 2호선, 7호선, 1호선, 9호선을 세로로 연결하니 네트워크 효과가 아주 뛰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전철이다 보니 사이즈는 아담한 편입니다. 3량 1편성, 그러니까 객실 3개를 한 묶음으로 운영되고요. 총 12편성이 운행됩니다. 최고 운행 속도는 시속 60km라고 하고 출퇴근 시 3분 30초, 평시 4분에서 10분 간격으로 운행될 예정입니다. 수송 능력은 혼잡도 150%를 기준으로 한 량당 최대 79명, 1편성당 237명이라고 합니다. 그다지 수송 능력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서울시에서는 하루 최대 13만 명 수송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짧은 간격으로 자주 사람을 실어 나르게 되겠네요. 신림선에는 KAGT가 적용됐습니다. 다른 말로 한국형 표준 고무차량 경전철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주도하에 우진산전 등 30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해서 개발되어 부산도시철도 4호선과 의정부 경전철에 도입된 차량입니다. 기관사가 없는 무인운전이 특징이고요. 바퀴가 고무로 되어 있어서 철차량 경전철보다 진동과 소음이 적다고 합니다. 접지력이 좋아서 등판 능력도 좋다고 하네요. 철차량 경전철에 비해 속도도 느린 편이고 수송량이 적다는 게 아쉽지만요. 상하 진동이 있어서 승차감은 좀 별로라고 하는데 어떤지는 타봐야 알겠네요. 수송 능력이 낮다 어쩐다 하지만 전철이 있고 없고는 천양지차죠. 특히 완전히 교통 오지였던 신설역 인근 집값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일단 종점인 관악산역 인근에 위치한 건영 3차는 억대 웃돈이 붙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전용 84제곱미터가 9억 1천만 원으로 실거래됐습니다. 그 전해에는 최고 7억 5천만 원으로 거래됐었는데 상승률이 굉장하네요. 현재 호가는 12억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보라매 공원역 인근 단지들도 이미 가격이 하늘을 찌릅니다. 보라매 파크빌 전용 84제곱미터 E타입은 지난해 7월에 13억 원으로 거래됐고요. 보라매 한성 전용 84제곱미터도 지난해 9월 11억 9,200만 원으로 실거래됐습니다. 가격이 내려올 기색은 없어 보이네요. 진짜 극적인 가격 상승을 보여준 건 대방동 대방대림 아파트인데요. 서울지방병무청 초역세권인 이 단지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모든 타입이 꾸준히 부침없이 계속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7월 전용 84제곱미터가 최고 15억 9,500만 원으로 실거래가 성사됐습니다. 신림선은 개통되기도 전부터 추가 연장 계획이 이어졌습니다. 일단 난곡선이 지선으로 합류하게 되었고요. 서부선과의 연결을 위해 색강역 이후 성모병원역까지 연장됩니다. 서부선도 남부로 연장하여 서울대로지나 관악산역까지 연결되게 되었습니다. 교통 문제가 심각한 건 난곡동도 대학동 못지않죠. 그래서 서울시는 일찌감치 난곡 지역에 신교통수단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난곡 지역 난양초등학교부터 신대방역을 경유해서 보라매 공원까지 순환하는 노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들어간다고 발표된 건 경전철도, 중전철도 아니고 GRT였습니다. 유도고속 차량이라고 하는 시스템인데요. 지하철처럼 땅을 파지는 않고 전용 도로를 만들고 트램 차량에 운행유도 장치를 부착해서 무인으로 운행하는 교통수단입니다. 개념으로만 보면 지하철 시스템으로 전용 차로에서 운영되는 무인 대형 버스에 가깝습니다. 물론 이건 지하철을 기대하던 지역 주민들에겐 약간 실망스러운 소식이었겠죠. 당초 서울시는 공사 기간도 줄이고 덩달아 비용도 절감할 겸 경제적인 GRT를 도입하려고 한 것 같은데요. 2005년에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용역에 착수했는데 난곡길 여건 때문에 그 GRT마저 제대로 깔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결국 주민 반발이 격화되었고 2010년에 신림선 지선으로 경전철을 도입하기로 결론이 내려집니다. 그렇게 난곡선은 신림선의 지선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되었고 지난해에 기재부의 예타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난향초부터 보라매 공원까지 총 5개 역을 신설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는 신림선 북부 연장 사업도 포함되었습니다. 신림선을 종점인 색강역에서 한양아파트 앞 교차로까지 한 정거장 더 연장하는 사업인데요. 이를 통해 향후 건설될 서부선과의 환승도 가능해집니다.
서부선과의 연계는 성모병원역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같은 계획에 따르면 원래 서울대 입구역에서 끝나야 할 서부선을 남쪽으로 더 연장해서 관악산역에 연결할 계획입니다. 서부선은 세전역부터 서울대 입구역까지 총 16.15km 구간에 16개 역을 신설해서 경전철을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고무차는 AGT 경전철이 계획되어 있고요. 2028년 개통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에 두산건설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개통이 코앞으로 다가온 신림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개통하면 꼭 한번 타러 가봐야겠네요. 실제로 수송 능력에 부족함이 없고 여의도 진출이 편리하다면 인근 집값도 더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